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94쪽인데요. 첫 번째, 일시적인 1세대 1주택입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일 때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주택이죠. 그런데 새로운 주택을 샀어요. 신주택. 그러면 이게 이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거든요. 그러면 9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할 때는 1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9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신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9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3년 이내. 그러나 역시 9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죠. 다시요. 9주택을 가진 사람은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산 주택은,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해야 되고요. 역시 9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을 9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했다. 이 신주택이요, 새롭게 사는, 꼭 신주택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신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이 새롭게 구입한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을 위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종전주택이 수용됐다. 9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취약. 9주택이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도 1년 이상을 지나지 않아도 신주택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제가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일 때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 주택. 상속주택 팔면 과세니까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입니다. 노부모 봉양입니다. 노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다. 이때 부모 나이는 만 60세 이상인데요. 두 분 다 60세가 아니고 한 분만 60세면 되고요. 60세 미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죠. 자녀도 1세대 1주택, 부모도 1주택인데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게 되면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데 총각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처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혼인했죠. 혼인은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신고, 혼인일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5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무주택자인데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때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혼인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가 무주택자지요. 부모님 소유주택인데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으로 인한 이주택인데요.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제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에. 근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하나 샀는데요. 뭐 때문에 샀느냐?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취약, 아이들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 근무상 형편, 그리고 질병 요양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다가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어느 거 팔면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하겠다.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또 일반 주택 하나 하고요.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농어촌 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근데 이때 조건은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입니다. 역시 이농주택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지로 떠나는 사람을 이농인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주택입니다. 이건 서울의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간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상속주택과 이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이농인도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귀농주택은 귀농인이 귀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귀농주택은 귀농인이 귀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이런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조합원 입주권 특례인데요. 제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 받았습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모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 이외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자, 제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로 가지 않고 또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 입주권도 주택이니까 새로운 주택을 샀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의 특례가 되겠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장기 저당 담보주택이 나옵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 저당 담보주택입니다. 장기 저당 담보주택.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요, 가입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저당을 잡고 매월 생활비를 받는 것이지요. 자, 이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자녀도 1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습니다. 이때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장기 저당 담보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게 될 때는 2주택이 되었잖아요. 이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드릴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틀린 것. 21회 때 문제인데요.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 원 1주택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과세된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가 9억 원인데요. 임대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 80%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요.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지요. 그러나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과세인데요. 1세대 1주택일 때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의 지분은 40%, 을의 지분은 60%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큰 사람. 지분이 큰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싶어도 미등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허가 주택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죠?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는 이거는 영업용 건물이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가 되겠죠. 즉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과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5절.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배웠죠? 취득시기라고 배웠죠?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은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일이 되겠죠. 대금을 청산하는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일 때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전에 선등기 미리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접수일자가 나오죠. 등기부에 보면. 두 번째, 기타 특수한 경우인데요. 장기 활부 조건은 1년 이상인 거죠. 장기 활부 조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장기 활부 판매 조건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민법상 수요 취득입니다. 점유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점유를 개시하는 날. 환지받은 토지의 경우는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죠. 환지 전 새로운 토지 환지받았다면 그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는 증한지 감한지죠.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 전 부동산 취득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죠. 증여재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 되겠습니다. 7번,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러나 외외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이면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겠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8번,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양도입니다. 완성되지 않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목적물이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 법원의 무효 판결일 때는 옛날의 적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법원에서 매매 원인이 무효 판결 받았다면 옛날의 적의 당초 취득일이 되겠고요. 10번,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10번도 중요합니다. 수용될 때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돈 받은 날,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의제 취득시기가 나오죠. 취득시기 의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70년도에 토지를 샀는데 그때 가격과 지금 2017년도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득시기 의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1984년 그러니까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84년 그 전에 산 거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합니다. 거기 나왔죠? 주식과 출자 지분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틀린 것.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시일로 한다. 맞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아니지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3번 틀렸고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등록 접수일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암기하기 전에 자꾸 눈도장을 찍어서 되풀이해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이렇게 순서대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